안녕하십니까.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성초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올 들어서 이제 바뀌는 세법 조항들 몇 가지만 개정세법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1개 조항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원장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그런 항목들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네. 그 국회 통과 이후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후속 시행령까지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 같이 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길게는 하지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요점만 딱 찍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현금영수증 그 과태료가 기존에 이제 50%에서 드디어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거래대금의 50%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을 때는 과태료로 부과가 됐는데 이제 거래대금의 20%로 하향 조정이 됐죠. 네. 절반 이하로 깎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그 정리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서도 좀 이게 과도하다라는 좀 지적이 많았죠. 과세 관청조차도 조사나 이런 뭐 작업을 통해서 뭐 본인 스스로들도 너무 이제 좀 심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조사 받으면 내는 금액의 절반이 이거였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그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상에 있었습니다. 그게 조세범 처벌법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령 그 뭐 어떤 부과에 이의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소득세나 이런 법들은 그 뭐 과세 관청 또는 뭐 조세 심판을 통해서 이제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조세범 처벌법에 있다 보니까 바로 행정소송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이게 좀 복잡했었죠. 근데 이런 조항이 이제 소득세법하고 이제 법인세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원은 소득세법, 그렇죠. 네. 일반적인 불복 절차와 동일하게 이의가 있다라면 밟으시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과태료가 아니라 이제 가산세가 된 거죠. 가산세. 네. 가산세. 네, 가산세로 이제 좀 개정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조사가 나와서 기존의 19년도 이전의 것이 이제 적발이 된다라면 기존대로 이제 50%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발생분 이후부터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거 뭐 또 세무조사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거 세무조사를 받는 거면 2019년 거를 20년에 신고하고 3년 지나면 한 2023년부터나 적용되는 거네요. 이제 이게 뭐 의도적인 게 아니라 좀 차거나 실수로 이제 미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굳이 조사가 아니더라도 간혹 뭐 신고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환자가 신고하거나. 여튼 19년부터는 이제 가산세로 전환이 되면서 20%로 낮춰졌다. 문제로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생겨나면서 그렇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헌법 소원부터 해서 이렇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한 10년 만에 거의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 소원은 그거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제 그 다 패소를 했고 합헌 결정이 났고 이게 감소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우선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문제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행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법이었고 소득세법이었고요. 이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 네네. 방금 시행령. 기존의 그 조세범 처벌법상에서 그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뭐 간단하게만 표기했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같긴 한데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상에서. 그래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10만 원이 넘어도 의료 결국에는 공단부담금.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받는 우리 치과 원장님들은 크게 물론 치과 보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자료 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어차피 이거야 뭐 원천징수 대소 들어온 거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항들이 이제 치과 원장님에게 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데 결국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명확하게 시행령상에서 규정을 해놨다 정도만 알 수. 이제 법이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렇죠. 예, 이제 네. 구체적으로 네. 명시를 한 거네요. 두 번째가 사업장 현황 신고 간소화인데요. 네. 물론 올해 신고까지는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0일까지는 기존대로 적용이 되고요. 예. 간소화됐다는 게 이제 내년 신고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2019년 4월 1일 이후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내년 신고부터는 좀 바뀌게 되는데 뭐 원장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 삼아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설명 지난달 설명하셨죠. 네, 사항 보면은 하단에 연간 경비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비. 주요 경비 플러스 그 밖의 경비. 네. 그 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삭제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 이유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임차료 매입비, 인건비, 이제 주요 경비, 기타 네. 재경비 맨 밑에 매입 칸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삭제된다. 그래서 보면 취지가 이제 신고 부담 완화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대로만 신고를 하면 세금만 안 낼 뿐이지 거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비슷해요. 손익계산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요약본. 네. 근데 그 작업을 뭐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2월 10일까지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과세 관청에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네, 해주는데 그렇죠.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렇더라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금액과 그리고 그 적격 증빙 수치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소득세와 연동해서 어떤 뭐 신고 검증을 하는 데서는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학교표나 계산서 학교표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내용이 소득세 신고 총 비용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은 계속 그러니까 뭐 하시는 학교표 게- 똑같이 들어가니까 네, 하시는 게 이게 좋겠죠. 뭐 좀 굳이 뭐 삭제를 크게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들어가도 뭐 이제는 된다는 정도. 서식이 뭐 일부 조금 하지만 이제 변경되는. 향후에 이제 그 종합소득세까지 연동지어서 미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 내용이 이제 2015년부터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에서 좀 2,4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좀 증가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 18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적용 기간이 폐지되고 영구적으로 이제 2,400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기본 인정 금액이. 그러니까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뭐냐면 제한법 그러니까 제한이 뭐냐면 일정 기간만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인데 이거를 아예 이제 소득세법으로 옮겨놨으니까 이거는 바뀌기 전까지 퍼머넌트하게 가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영구적으로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본 2,400 치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과 같은 경우는 2,400 플러스 수익 금액의 0.2%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0.2%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2,400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2,400이나 2,500 이 정도 적용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간단하게 보면. 근데 그렇다고 또 2,400 다 쓰는 건 좀. 사실 그 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치과에 접대비 발생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그냥 참고만 네. 하시고 이게 2,400 다 쓰면 큰일 납니다. 네. 이 정부가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목숨 걸고 있죠. 네, 네. 그 지원금도 이제 많이 해주고 있고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고용증대 관련.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더 뽑아라. 네, 더 뽑아라. 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라. 네. 그럴 경우에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겠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니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개념을 아시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이제 비용처럼 빼주는 거. 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그냥 빼주는 이게 네. 완전히 알짜죠. 100만 원이라고 본다면 소득공제면 최고 세율 적용해도 뭐 한 40, 50 정도고 세액공제 100이면 100이 그대로 세율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 저 눈이 번쩍 네, 뜨더라고요. 엄청난 혜택인데 사실은 우리 기존의 이제 병의원들은 이런 세액공제 항목들도 적용되는 항목들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또 실제로 치과
치과에서 이렇게 혜택 받는다는 게 사실 그리고- 미미했고 그 그렇죠. 미미한 것도 또 괜히 이거 받았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그런- 약점 잡힐까 그런 좀 싶어갖고 인식이 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런 항목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도록 권유해 드리거든요. 찾아먹어야죠. 예, 예. 네, 찾아먹어야죠. 그래서 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 요건만 해당이 된다라면 그 대신 이제 정확하게 요건을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 부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또 바뀌었어요. 기존에도 청년 1인당 청년을 새롭게 고용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보다 이제 인원수가 는다는 전제하에 총 인원수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만 29세까지. 그러니까 30살 아래, 그러니까 89년생. 89년생. 올해 이제 18년 기준으로 89년생 이하죠. 그리고 89년 이전에 태어난 남자 같은 이후에 경우는 태어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필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군대 그 복무 기간만큼 또 연장이 되니까 그래요? 2년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오. 그래서 그런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인당 1,0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이건 작년에도 적용되는 네, 거네.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한 명을 뽑았다. 음. 그러면 음. 1,000만 원이 빠지는 거네. 그렇죠. 캡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이 기존이라고 하지만 17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직전 연도 우리가 신고를 작년 5월에 했잖아요. 17년도까지는 이제 청년만 됐는데 이제 청년 이외 그러니까 30살 이상. 30살 이상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직원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30살 이상을 뽑으면 700, 30살 미만, 그러니까 29살 이하를 뽑으면 네. 1,000만 원. 네. 오, 이거 큰데요. 네. 그게 적용이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주목해서 보실 게 단순히 이제 늘어난 해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요. 네. 2년을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올해 이제 신규 직원이 늘어서 혜택을 보면 줄지만 않으면 인원수가 줄지만 않으면 다음 연도까지 그 내용을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치과 직원들이 뭐 2,500, 네. 3,000, 그러니까 이제 주니어 직원들 같은 경우로 한 명 뽑으면 거의 국가에서 한 3분의 1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주는 거. 세금을 많이 내시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고요. 그 내용도 올해 좀 바뀐 내용이 작년까지는 이제 인당 청년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이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더 올라갔고 지방은 1,200이네요. 지방은 1,200 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적용 기간도 그 2년에서 이제 3년으로 연장이 됐다. 그럼 예를 들어 올해 한 명 뽑았다. 그러면 올해 낼 세금에서 1,100 빼주고 내년 내후년까지 1,100 그렇죠. 빼주면 그렇죠. 줄지만 오. 않으면 그 유지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 서류상으로? 네. 서류상 실질 가끔세 신고해요? 가끔세를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네. 실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큰 거네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그래서 올해 변경된 거는 세액공제 내용하고 증가폭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제 기간이 늘어난 부분인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법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눈이 번쩍 뜨더라니까 보통 이제 그 혼자 단독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이 보통 이제 뭐 물론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작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 치과 1년 신고하시는 매출이 한 5억 요 정도, 5억, 6억 이 정도잖아요. 그럼 한 5억 정도, 6억 정도 신고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보통 한 4천 내지 않습니까? 그럼 4천에서 1,000 빼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 그 참고하셔서 5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꼭 적용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올해 5월 달에 세금 신고하실 때도 이거 그 담당 세무사분하고 꼭 이야기를 해보셔야 네. 되고 올해 신고하는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요게 적용될 거고요. 네. 적용될 거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네. 올해 신규로 좋은데? 채용하는 직원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되니까. 사실 요즘엔 치과 그 운영 이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가산세는 없더라도
우리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나중에 세제상 혜택이 있어서 등록하신 분이 많긴 했는데 여튼 내년부터는 이제 그 주택 면세 사업 임대 사업을 하시려면 꼭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안 할 경우에 이제 가산세가 있다. 라는 건데 이제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꼭 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내년부터 하려면 올해는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면 꼭 등록을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월세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가세 지금 해야 되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분리과세. 치과 사업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굉장히 큰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치과 수입은 치과 수입대로 이 임대 수입은 임대 수입대로 세금을 따로 계산하거든요. 왜냐 합하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진 세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이제 최고 세율 구간 적용받는데 분리해서 계산하면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등록을 하시고 세금을 내셔도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뭐 이런 거 전화 드리면 상담도 해주시나요? 전문이죠. 뭐 혹시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그 월간치과기 그 책자 보면 그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요즘에는 너무 부동산 세제 이렇게 많이 그 변경이 되고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 업데이트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세무 쪽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럴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리고 사실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 분야 네. 계속 그쪽 분야 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네, 제일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좀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골라봤고요. 그 세공제 관련돼서는 이 고용중개세 공제의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이지만 그 이외에도 알짜들이 좀 많거든요. 네. 요즘에 새로 생겨나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꼭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 네. 왜냐하면 또 병원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네. 그런 거는 한번 좀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들어서 새롭게 바뀌는 세법들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원장님들 참고하셔서 치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